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23명 늘어났습니다. 자,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행이 됩니다. 자,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많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 자릿수 16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 발표 보니까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해서 323명이 늘어났습니다. 지역 감염이 308명인데 지금 현 상황 400명대에서는 조금 줄었다고 말하는데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네. 이제 원래 주 초에 좀 감소했다가 주 말에 증가하는 추세인 걸로 보면 예. 더 확산될 거로 사실은 우려가 되었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다는 면이 다행이기는 하고요. 예. 저희가 이제 14일, 15일을 거치면서 지금 2주 정도의 그때에서 감염된 것의 잠복기를 지금 거의 거쳐오고 있다고 보면 네. 그 광화문 집회나 이런 거로 인한 1차 감염 이런 시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깜깜이 감염이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N차 감염이 어느 정도 더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전국적인 추세 또 중부 이외의 대부분이 다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확산세가 정확하게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주말에 조금 감소하는 추세인 것이 다행인 것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다행이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또 8.15 광화문 집회 기간과 비교해서 지금 한 2주가 지났으니까 감염 확산은 덜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요. 그때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확진자가. 근데 지금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32%만 검사를 받았고 또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지금 2주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참석자 중에서는 16%만 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도 많고 추적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광화문 집회발 여파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2.5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증상 상태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세가 높으셔서 상대적으로 증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수가 검사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 약화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해도 저희가 확실히 이 우려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이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그 가짜 뉴스 나오고 예를 들어서 선별진료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무조건 양성을 준다. 사랑제일교회에 있는 교인 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검사 받을 수가 없다, 믿지 못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많이 검사를 안 받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검사비는 모두 국가가 비용을 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본인도 좋고 본인이 가장 친한 사람도 안전한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지 이분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참 믿음이라는 게 잘못된 믿음도 있고 바른 믿음도 있어서 예. 지금 이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지금 여파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음성인데 양성으로 진단하는 네. 게 발생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수치가.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게 주변 사람들의 말들을 믿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제 사실은 그렇게 돼서 주변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도 굉장히 위중한 상태를 겪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그런 것들을 못 보시거나 또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종교 집단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정신 건강을 다스리는 그게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따지면 종교 집단의 지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솔선수범해서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순간에는 행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셔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일은 피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 그 통계를 내보니까 60대 이상의 비율이 40%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확진된 분들 중에서 고령자분들은 또
거기다 기저질환까지 있으신 분들은 치명률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위험할 것 같은데요. 네. 예, 60세 이상이 지금 많고 8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명 중 1명은 사망하시는 걸로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만 해도 하루 사망자가 5명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예. 위중과 중증의 환자가 지금 64명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30대 후반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요. 네. 지금 사실은 이런 대유행에 있어서 저희가 걱정하는 거 하나가 깜깜이 감염이나 전체적인 확산세도 중요하지만 의료 시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생명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때 예. 지금 병상의 71% 정도가 지금 점유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예. 그리고 중증의 산소나 에크모 이런 시설이 필요한 분들이 지금 한 11명에서 15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예, 예. 그래서 지금 하루에 5명씩 사망하는 수준이면 사실은 2, 3일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이고요. 다행인 거는 15일 이후에 분들이 이제 많이 격리해서 나아가는 시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좀 여유분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예. 지금 어쨌든 15일 이후에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으시기 때문에 저희 의료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15 집회에 가신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이제 고령층이 많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감염 사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 동작구를 가보면 서울 신학교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한 7명이 확진이 됐고 평택을 보면 서해로 교회 교인 5명 양성 판정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교회발 확진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이 주일입니다. 그 방역 당국 계속 2.5단계 내일 0시부터 시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 기도를 해야 된다. 대면 예배를 해야 된다. 이런 교회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면 모임을 가급적 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시기를 지금 권유드리고 그 대면 모임을 금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네. 그 대면 모임도 제대로 된다면 사실은 감염이 안 일어나야 맞거든요. 그리고 손 씻기라든가 마스크뿐만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확실히 유지한다면 사실은 그 자체에서는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수칙을 지킨다고 하시는데 교회에서 감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이 확산세를 막기가 조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가적인 난국에 있어서는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비대면으로 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다 서로 조심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좀 잘 헤아려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게스트하우스를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갈 텐데 거기서 이제 한 일정 인원 1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이면 밤에 파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보도 보니까 옥상에서 한 10명이 넘게 파티를 한 것 같고 근데 참여자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음주와 가무를 즐긴 것 같은데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도 나왔고 직원도 확진이 됐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터지게 터진 것 같다. 계속 밤마다 시끄럽게 저렇게 젊은 친구들이 저렇게 춤추고 같이 밀접해서 노래 부르는데 걱정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던데 이런 말 하던데 지금 제주도가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깜깜이 감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은 누구나 마스크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음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그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실은 게스트하우스나 어떤 집단에서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이런 시기에는 자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더군다나 이런 것을 관할하는 그런 손님들 이외에 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것이 잘 안 된다면 아무래도 행정력이 들어가야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일단 게스트하우스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여행객도 파티를 하겠다 그러면
여행객 자치부터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파티를 하면서 감염자까지 나와서 더 걱정의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3단계까지 가는 거는 너무 상황이 심각해진다. 우리 경제 상황에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지금 2.5단계가 있진 않았는데 거의 지금 상황을 보면 2.5단계로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오늘 24시부터요. 네. 그러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우리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거의 3단계에 준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단지 변화라고 하면 좀 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인 생존권 때문에 음식점이라던가 카페의 운영을 금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게 할 수 있는데요. 0.5가 거기서 빠졌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지금 감염의 확산을 추석 이전에 막는 걸로 생각만 하자면 네. 그것만 생각하자면 사실은 3단계로 가야 적절할 예. 것이나 네. 이제 이 건강상의 생존권 이외에도 경제적인 생존권이 굉장히 크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중간 단계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이전까지만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배달 같은 것만 가능하도록 또 카페 같은 경우는 배달이라던가 아니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 이외에 과거에 고위험 시설만 모임을 중지했다면 지금은 중위험 수준에도 집합을 금지하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소규모의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집합이 금지되는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겠고요. 예. 지금보다. 지금도 일부는 10명 이하는 가능하지만 10명 이상의 집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는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9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9시까지는 영업이 가능하고 밤 9시부터 5시까지는 테이크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 그러니까 밤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음식점에는 술집도 포함이 되는 거죠. 술집의 유흥주점 이런 것들은 지금 모일 수가 없고요. 예, 예. 그 이외에 이제 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방역당국, 특히 정부는 3단계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 격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단계로 바로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저는 이게 9월 중순까지가 저희가 기로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대유행의 기로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지금 처음에 15일부터 2주, 거기서 N차 감염에 해당하는 2주, 네. 거기까지가 기로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일주일 사이가 확산세가 간다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3단계를 고려해야지 저희가 추석에 아무리 이 대이동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예. 인구의 이동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유럽이나 그런 곳 같이 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가 없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지금에서 좀 더 증가해서 1000명대가 되면 사실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불행스럽게도 지금 이 의료 파업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네. 환자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저희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릴 부분이었는데 조금 말씀 먼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한다고 또 9월 7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을 한다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전공의들도 많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원의들은 10% 안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물론 저희가 지금 배지도 달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한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게 왜 그 진료를 거부하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비난도 하고 물론 그 의료계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지금 현 의료계 지금 파업 상황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양쪽이 다 어떤 그 의견이 있어서 예. 적절한 의견이 있어서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은 아무 해결책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이 어린 젊은 의사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기는 해서요. 예. 근본적으로 좀 더 윗사람에 해당하는 정부 당국에서 한 걸음 조금 앞으로 다가서시고 또 의료진들도 앞으로 다가서서 우선 협상 테이블을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하면서 해결해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각각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국민의 건강을 모두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모두 동의하시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서요. 네.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물러나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그 감염이 많이 된 상황에서 의료 공백이 있는 게 굉장히 우려가 돼서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